무역 계약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은 이 조건이라는 것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 시장 상황과 어떤 그 아이템에 따라서 그런 규정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이런 거죠. 품질은 어떻게 할 것이고, 수량은 어떻게 할 것이고, 가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그러면 수량도 사실은 중요한 게 뭡니까? 단위가 필요하죠. 이 단위를 잘 보셔야 됩니다. 품질은 더욱더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가장 흔한 게 이제 샘플을 가지고 품질을 결정하는데 누가 어느 시기에 어떤 방법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적은 어떻게 하고, 뭐 선적이 대부분 이제 배를 전제로 한 건데 한 번에 다 실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나눠서 실어도 되는 건지. 이 보상은 한 사람이 수출자나 수입자가 대부분의 이제 수출자가 뭐 이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뭐 제때 돈 안 갚는다든가. 그런데 여기 무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보상이라 한다면 수입상이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 이제 관련된 그런 겁니다. 분쟁 해결 관련해서는 클레임이나 중재 조항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올바른 것이라고 하는 내용을 한번 또 문제를 읽을 때 잘 푸는 것은 문제를 잘 읽는 게 문제 잘 푸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A, B, C, D, E 돼 있습니다. 조금 양이 많은데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눈으로 쭉 봐주시죠. 순중량 조건은 이제 포장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외부 포장의 무게를 공제한 중량이 뭐다? 순중량이다. 뭐 언어적 설명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on or about 이 내용은 조금 어려우니까 설명 부분에 넘어가서 이야기하고요. 다시 말하면 이 6일이라는 날짜가 나왔는데 이 6일이라는 날짜가 6월 며칠부터 며칠까지를 의미하냐, 이런 영어 표현이 있을 경우 이 표현도 상당히 어떤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이거는 뭘 이야기합니까? 범위를 이야기합니다. 이 범위 안에 선적해야 된다. 내지는 뭐 그 신용장이 어떤 카운트 할 때 아니면 뭐 개설 일자 같은 걸 정할 때에는 이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시작 날짜와 끝 날짜가 나오겠죠. 여기서는 6월 요거에 들어가면 앞으로 5일 뒤로 5일이다. 그래서 11일을 했는데 5 플러스 5의 당일 하루 더해서 11일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뭐 일반적으로 많이 분할 선적 금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이런 경우입니다. 뭐 그러면 분할 선적을 허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OX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뒷번에서 다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일정 기간의 수요에 걸쳐 선적하는 방법을 할부 선적이라고 하고, 또 이거에 대해서 선적분에 대해서는 그 한 번 이행을 못하면 효력을 상실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밀 클로우스라고 하는 것은 과부족 용인이라고 합니다. 과부족. 다시 말하면 물건의 양이 많거나 무엇보다 계약한 것보다 또는 적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특약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거는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이 벌크 카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어떨 때에는 가다가 더 예를 들면 키로수로 거래를 한다고 할 때 물건이 말라서 키로수가 덜 나갈 수 있고요. 비가 와서 키로수가 더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의 오차를, 이 과부적의 오차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고, 이것을 계약 위반이라고 만약에 그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는 정하고 어느 정도를 벗어나면 계약 위반이라고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이제 설명을 조금 드리면요. 올바른 거 on or about은 앞뒤로 플러스 마이너스 5일이라고 했고요. 거기다가 당일날 하루를, 그러니까 6월 여기서 보면
6일이 되겠죠. 6월 1일에서 하루를 더한 걸 보면 결국은 11일간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11일 보시면 네, 맞는 내용이죠. UCP 신용장 통일 규칙을 의미하는 거죠. 분할 선적 금지 조항이 없다면 분할 선적을 허용하는 것으로 본다 하는 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분할 선적 금지 조항이 명시되어져 있지 않다면 분할 선적은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분할 선적을 허용할 바에는 사실은 분할 선적 조항에 대해서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걸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겠죠. 여기서 이제 할부 선적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분할 선적은 뭐고 할부 선적은 뭐야 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는 뭐 자주 언급됩니다. 여러 문제에서 언급되는데 큰 특징은 그겁니다. 나눠낸다는 건 공통적입니다. 그런데 분할 선적은 물량에 대한 얼마씩 나눠서 한다 이런 규제가 없습니다. 근데 할부 선적은 물량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뿐만 아니라 약속을 어기면 그 이후에 선적이 무효가 됩니다. 안 됩니다. 그 이후 선적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출자 입장에서 이행하기 힘든 것은 할부 선적이 훨씬 힘든 겁니다. 조심해야 될 거고요. 여기서 그런데 A, B, C, D는 사실은 뭐 어려운 내용도 있고 쉬운 내용이 있지만 다 맞는 내용이고요. 신용장 거래에서 ML 클로스 과부적 용의라고 말씀드렸죠. 금지 조항이 없는 한 금액의 10% 과부적 허용된 것으로 본다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는 이것도 이제 벌크 카고라는 말씀을 드렸죠. 화물 카고. 자, 일반적으로 벌크 카고는 5%는 용인이 됩니다. 그러면 10%가 되려고 하면 여기다가 about, 우리말로 하면 약 이런 표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about 숫자가 나오면 그걸 할 때는 1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bout이 있으면 10%, about이라는 건 다른 단어로도 대체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약이라는 뜻이니까 대충 뭐 이런 뜻이니까요. 만약 없으면 5%라고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없잖아요. 없는데 10%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고 about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원래 이것을 맞게 고치려면 5%로 5자로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E만 제외한 A, B, C, D가 올바른 것이 되겠습니다.